이 많은 금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았다는 건가요? 한국인들이 한 줄로 줄을 서서 금을 모으고 있는 장면을 본 한 외국인 학생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황당해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흥분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의 언론학부에 재학 중인 엘린이라고 합니다. 기자가 꿈인 저는 궁금한 게 생기면 끝까지 파고들어 끝장을 봐야 하는 성격이라 바쁘게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얼마 전 한국인 유학생 친구인 미주가 읽던 책을 보고 흥미로운 관심사가 또 생겼는데요. 바로 한국과 한국인에 관한 것입니다. 미주가 읽던 책의 제목은 한국인을 말한다 라는 책이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 대학을 졸업한 선배 기자님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분이었고 미주가 책을 읽을 때 옆에서 잠깐 보다가 저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빌려서 완독을 하였답니다. 미주의 책은 영본이었지만 한국어로 되어 한국에 출판이 된 책도 있다고 했습니다. 미주와 친한 사이라서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책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을 만큼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책의 작가인 마이클 브린은 한국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과 북한에 관한 주제에 대해 글을 쓰는 언론인이었습니다. 영국인인 그가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토록 오랜 시간 머물면서 한국에 대한 연구를 했는지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놀라움과 자극이 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미주는 그 책을 아버지께서 읽어보라고 주셔서 읽게 되었다고 했는데 외국에서 유학하는 딸에게 한국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책을 읽고 한국인인 미주의 행동과 특징 등이 이해가 갔는데 책의 내용과 일치하는 미주의 모습을 보며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미주는 언제나 모범적이고 우등생인 친구였는데 성격이 급한 편이기도 했어요. 과제를 할 때는 밤을 새서라도 다 마무리를 할 정도로 책임감과 열정이 대단했고 노는 것도 좋아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빠지는 날도 없었죠. 학교 수업을 빠지는 날은 절대 없었고요. 저는 미주에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미주 너는 피곤하지도 않아? 며칠을 잠도 거의 못 자고 과제 제출에 열을 올리더니 오늘은 친구들이랑 시내에 놀러 가기로 했다고? 나 같으면 벌써 쓰러졌을 것 같은데 말이야.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해. 뭐든지 열심히 해야 하고 잠을 줄여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지 직성이 풀리거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시간을 낭비하는 건 죄라고 가르치셔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 저는 미주의 말을 들으니 책에서 읽었던 한국인의 근면성실함을 미주가 보여주는 것 같아 흥미로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로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는 시간은 세계 3위로 많은 시간을 노는 데에 투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잠은 거의 안 자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은 100년도 되지 않아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런 한국인의 근성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시절과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을 안쓰러워할 정도라고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장점이자 단점인 급한 성격은 미주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친구들끼리 엘리베이터를 타면 다른 친구들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데 뭐든지 열정적이고 빨리 끝내버리는 미주는 항상 닫힌 버튼을 여러 번 누른답니다. 그런 모습이 신기해서 친구들끼리 한바탕 웃은 적이 있는데 미주는 한국에서는 닫힌 버튼을 누르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한국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닫힌 버튼의 글씨가 너무 많이 눌러서 거의 지워져 있다는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내년에는 졸업을 준비해야 하고 많이 바빠질 것 같은 생각에 이번 방학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계획이었는데 미주는 방학을 어떻게 보낼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죠. 미주 너는 이번 방학을 어떻게 보낼 생각이야?
이번에도 한국은 못 가는 거야? 그동안 많이 바빠서 2년간 한국에 가지 못했던 미주는 이번 방학에는 부모님을 뵈러 갈 거라고 했어요. 미주가 저에게 같이 가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그동안 미주와 같이 지내면서 미주 부모님께서 저와 같이 먹으라고 보내주신 음식들도 너무 감사했었고 여러 가지 고마운 부분들도 있어서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궁금했던 한국의 도시들도 여행해 볼 겸 미주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음식을 동경했었는데 미주 부모님은 항상 사각형 모양의 김과 여러 종류의 라면을 함께 보내주셨었어요. 미주가 밥을 김에 싸서 김치와 먹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몇 번 따라 먹다 보니 이제는 저의 일상적인 식단이 되었죠. 영국에서도 한국의 라면을 사서 먹을 수는 있지만 미주가 특히 좋아하는 라면인 불닭볶음면은 잘 팔지 않거든요. 인기가 많아서 일찍 가지 않으면 마트에는 언제나 품절이랍니다. 신라면과 짜파게티도 미주 부모님이 보내주셔서 많이 먹어봤는데 미주가 라면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진짜 모든 라면이 다 맛있었거든요. 미주는 라면에 파와 계란을 넣어서 끓여 먹었는데 김치와 같이 먹으면 정말 한 끼 식사로 끝내주는 식단이었죠. 여기서는 거의 빵과 샐러드로 점심을 먹는데 솔직히 맛도 없고 질리거든요. 그럴 때 기숙사 조리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 그 냄새에 많은 친구들이 몰려들기도 하죠. 의도치 않게 한국의 라면 전도사가 되었던 미주는 친구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좋아했던 마음이 따뜻한 친구랍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걸 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했는데 이번 여행에서 경험할 수 있을지 무지 기대를 했답니다. 우리가 도착한 인천공항에는 미주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시기로 했는데 일을 보고 오신다고 공항에서 조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미주는 인천공항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면서 기다리자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칭찬을 했던 이유가 납득이 될 만큼 인천공항은 완벽한 곳이었는데요. 마주하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에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교통약자는 짐을 넣을 수 있는 로봇 캐디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고 다닐 수도 있었죠. 비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루할 틈이 없게 독서 공간과 기도실, 낮잠실, 샤워실도 갖추고 있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놀라웠고 무료라는 말에 믿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낮잠실과 샤워실의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아무리 관리하는 분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는 건 내 물건처럼 아끼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다가 낮잠실 복도에서 자신이 흘린 쓰레기가 아닌데도 주워서 버리는 한국인을 보았는데 감동받을 정도로 멋있어 보였답니다. 잠시 둘러보는데도 엄청 넓은 공간이다 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하루 종일 구경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았어요. 미주 부모님께서 도착하셨다고 입구 쪽으로 나오라는 전화가 오자 우리는 서둘러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딸을 본 미주의 어머니는 반가움에 눈물을 흘리셨고 옆에 있던 저도 안아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알고 보니 두 분 다 대학 교수님이신 미주의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셨는데 늦은 결혼을 하시고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어렵게 미주를 낳으셨다고 하셨어요. 미주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잘 대해주셨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신 미주 어머니는 한식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셨는데 저에게 먹어본 한식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영국에도 한식을 파는 식당들이 많이 생겨서 불고기와 김치볶음밥을 먹어봤고 미주에게 항상 보내주셨던 김을 정말 잘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한식 이야기를 하자 반가워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콩으로 만든 음식 좋아하니? 저는 콩을 요리로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영국에서는 베이크드빈이라고 해서 강낭콩을 토마토 소스에 졸인 통조림밖에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콩 요리를 많이 먹어본 적은 없지만
콩을 싫어하는 건 아니라서 새로운 한식도 먹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미주 어머니는 콩국수를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여름이면 콩국수를 많이 먹는다며 시원하고 고소한 맛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침 여름이었고 차가운 음식이 먹고 싶었는데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요리에 관심이 많은 저는 미주 어머니께서 콩국수를 만드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았어요. 제가 관심을 보이니 어머니도 좋아해 주셨어요. 마트에 가면 콩국물이 팔지만 집에서 직접 콩을 갈아서 만들어 먹어야 더 고소하고 맛있다면서 삶아놓은 콩을 믹서기에 갈았어요. 그런데 콩의 색깔이 검은색이더라고요. 보통은 노란색의 콩을 갈아서 하지만 검은 콩이 더 몸에 좋고 고소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아주 얇은 국수 소면을 삶아서 찬물에 몇 번 헹구시더니 돌돌 말아 그릇에 담으셨어요. 국수가 담긴 그릇에 갈아놓은 콩국물을 넣고 얼음 몇 개와 오이를 채 썰어 위에 올리고 이제 다 된 거라며 약간의 소금을 국물에 타서 먹어보라고 하셨죠. 제가 먹어본 한식과는 너무 다른 비주얼에 낯설었지만 조리 과정까지 지켜본 저는 맛이 정말 궁금했어요. 콩을 갈아서 국물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요. 미주 아버지와 미주는 국수를 먹더니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올렸어요. 저도 콩국물에 국수를 잘 저어서 한 젓가락을 먹었는데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밍밍한 맛이었어요. 어떤 자극적인 맛도 나지 않았는데 한 번 더 국수를 먹어보자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았어요. 걸쭉한 콩국물이 엄청 고소했는데 부드러운 수프를 먹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영국에도 콩을 갈아서 만든 두유가 팔지만 이런 맛이 나진 않아요. 콩의 함유량도 낮고 싱겁고 묽은 맛이 나며 이렇게 진하지 않거든요. 미주 어머니는 콩 특유의 비린내가 날 수도 있는데 먹을만 하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비린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거북한 맛이 아니었기 때문에 맛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에게 익숙한 김치와 먹으니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미주 부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미주가 아버지께서 먼저 드실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어른이 먼저 드시는 걸 확인하고 먹는 것이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죠. 여담이지만 제가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님과 식사 시간에 이렇게 예의를 차렸더니 부모님이 어색해 하시면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른을 배려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좋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다 하고 그동안 궁금했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미주 부모님께서 물으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미주가 빌려줘서 얼마 전 읽었던 한국인을 말한다 라는 책 이야기도 나왔어요. 미주 아버지는 그 책의 저자인 마이클 브린의 다른 책들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이클 브린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에든버러 대학을 나왔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엘린, 한국에 와서 놀라지 않았니?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선진국의 모습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같은 학생들은 한국의 음악이나 드라마 정도만 접해볼 뿐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인지 잘 몰랐거든요. 미주 아버지는 한국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하시는 모든 말씀에는 정말 한국을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최빈국이었던 것을 알고 있니? 메가더 장군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한국을 보면서 그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었지. 하지만 한국은 50년도 되지 않아 올림픽을 개최하고 나중에는 월드컵까지 개최하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지. 전쟁 직후 한 외신 기자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길 기대하는 것과 같다며 한국의 상황을 매우 암울하게 보았단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특유의 근성과 희생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낼 수가 있었어.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었단다. 1990년대 후반에 아시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한국도 대기업과 은행이 무너지면서 대규모의 실업사태와 금융불안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었지. 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외채 상환이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4년도 채 되지 않아 IMF에서 벗어나게 되었단다. 유일무이 최단기간에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한국은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지.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집에 있던 금을 가지고 나와 빨리 나라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휴일도 없이 길게 줄을 서 금을 반납했던 일이란다. 그 당시 사회초년생이었던 나도 참여를 했었고 모든 부모 형제 할 것 없이 나서서 금을 모았었지. 그 당시 뉴스에 나왔던 아기를 업고 금을 내려온 아주머니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단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외국의 기업들은 단결력 최고인 국민성 하나만 보고 다시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빨리 경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단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단결로 이뤄낸 여러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한국인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엄청난 단결력으로 똘똘 뭉쳐 이를 해결해 나가는 대단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 금모으기 운동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태양기름 유출 사건, 그리고 단결된 응원으로 이룩한 2002 월드컵 4강 진출 등 수도 없이 많단다. 이런 대한민국을 어떻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저는 이 모든 것이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면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했죠. 이런 국민성을 가진 나라니까 이렇게 빠른 성장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미주와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미주는 우리 한국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는데 우리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왜 잘 쓰이는 단어인지 이해가 갔어요. 한국은 개인이 아닌 단결의 공동체 의식이 강한 나라였던 거죠. 평소 궁금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미주 아버지께서 해주셔서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답니다. 미주의 집에서 보낸 열흘 동안 삼계탕과 순두부찌개를 먹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간다는 속초에서 먹었던 감자전과 오징어 순대도 맛있었답니다. 한국의 음식은 도대체 그 가짓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수록 놀라웠답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는 저희 엄마도 한국을 정말 와보고 싶어 하시는데 다음엔 엄마와 같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매일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오늘은 한국인 친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된 대학생 엘린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국인의 단결력은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죠.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자석에 붙듯이 하나로 단결되는 한국인들을 보면 저도 신기하고 놀랍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을 다시 이끌어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튜브였습니다.